안녕하세요. 도연영입니다.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통일을 바라는 마음은 모든 국민의 공통된 소망이죠. 오늘 만나볼 100년 전의 주인공은 현역에서는 군인으로서 육군의 역사를 기록하며 안보를 지켰고 전역 후에는 세계화에 발을 맞춰가자는 의미로 우리나라 상징물을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뿐 아니라 직접 발벗고 나서서 활동한 분인데요. 그의 애국심이 원천이 되어서 만들어진 한반도와 선진국가, 그리고 전통문화의 상징이 된 IT 타이거. 오늘 100년 전후에서는 김원길 육군 예비역 중령과 함께합니다. 매일 아침 김원길 육군 예비역 중령이 눈을 뜨자마자 찾는 곳은 자택의 건넌방이자 그의 작업실인 국가상징기념물연구소다. 그는 현재 사람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우리나라 상징물 연구를 6년째 하고 있다. 국가상징물이 중요한 것은 저는 그 태극기나 무화처럼 어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기념물을 만들면은 그런 그 국민들을 하나로 모은 부심차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면 좋지 않겠나. 또 저는 그거 또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의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의 산물인 IT 타이거. 과연 그는 무엇을 위해 지난 6년을 쉬지 않고 달려온 것일까? 가을비가 내리는 주말. 진영아, 작업 얼마나 됐어? 하고 있어? 네. 야, 태극마크 있잖아. 네. 응? 그거를 좀 잘해봐. 그러면 다음에는 그거 하자. 한 달에 한 번 쉬는 아들을 붙든 김중령.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 예민할 법도 한데 아들은 익숙한데 기꺼이 주말 시간을 아버지에게 내준다. 해봐. 밑으로 그래가지고 쟤는 솔직히 한 나이 50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 했고 못 했고요. 아들이 그래도 이게 컴퓨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요런 그 디자인 같은 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들 좀 공부 그거 하는데도 그냥 붙들고 살 때는 어떨 때는 좀 짜증도 내고 어떻게 그랬는데 그래도 저는 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아들 학교 갔다 오면은 제가 어떤 구상했던 거 해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합니다. 저와 아버지 마찰 있으면 좀 아버지 한때는 좀 서운하기도 하고 혼내시니까 근데 좀 이거 하다 보면은 이게 다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국가 외국을 위해서. 그럼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 열심히 돕고 있어요. 한편 거실에서는 김중령의 아내가 교정 작업을 하느라 한창 바쁘다. 며칠 뒤에 김중령의 두 번째 저서가 출판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책 할 때는 맡겼었거든요. 한번 맡겨봤는데 그 사람들이 이 책 쓰는 취지라던가 이런 거를 내용을 이게 비문학이다 보니까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고치는 게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고 또 금전적인 것도 그렇고 제가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서요. 좀 고쳐놨어요. 100여 편 이상을 언론에 게재할 정도로 베테랑인 김중령이지만 이 모든 것은 묵묵히 뒤에서 지켜봐준 아내의 분이 컸다. 전 집사람 없으면 이거 할 수가 없었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집사람 이거 학교 다닐 때 좀 문학적인 게 좀 소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딸이 또 들어와가지고 어떤 목차 같은 것도 한번 외국에 있다가 들어와서 어떻게 좀 봐주고 이제 이랬는데 나중에 그때 이게 보람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역 후 어릴 적부터 꾸민 세계 일주를 떠난 김원길 중령. 첫 여행지는 아들과 함께한 중국. 그곳에서 눈에 띈 것은 중국의 상징물인 만리장성이었다. 그 후 그는 40여 개국을 돌며 각국의 상징물을 모으기 시작했다. 제가 봤을 때는 각국의 자기 나라를 좀 알리려고 이렇게 하면 해서 어떤 그런 식으로 어떤 기념품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 보니까 그렇게 딱 우리나라를 이렇게 알리려고 하던 그런 것들이 없는 게 좀 아쉬웠어요.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 일이었기에 김중령은 상징물 연구에 온 힘을 기울였다. 6년간 고민을 통해 IT 타이거가 만들어졌다. 요거가 이제 세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호랑이의 그 입에다가 우리나라 무궁화, 국화인 무궁화를
물고 있는 거로 되어 있고 위로 올라가는 형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받치는 밑받침은 뭐 선진 국가라 해가지고 잘 사는 나라들이 IT 같은 걸 다 하기 때문에 이제 선진 국가에 대한 표현을 해서 이제 IT를 표현을 했고요. 태극 표시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외국 관광객들이 잘 알 수 있게끔 코리아라고 표시를 했고요. 밑받침을 발판을 해서 요거를 디디고 우주로 올라간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요거를 착안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상징물 곳곳 의미를 담고 있기에 완성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해 손으로 뜯고 붙이는 과정을 반복해야만 했다. 군에서 있을 때 참 뭐 어떤 거 보면 요걸 목표를 해야 되겠다는 뭐 수당 방법을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제가 군에 있을 때 어떤 적과 싸워 이기려면은 뭐 수당 방법을 가지 않듯이 저도 이제 요거가 내가 우리 국가를 상징하는 그 기념물을 내가 만든다 하는 그런 신념에서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거 관계없이 그리고 국가에서 내가 녹을 먹었고 또 국가에서 또 어떤 그래도 고급 간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차원에서 뭐 집에서 하는데 누가 보지도 않고 그렇지만 제가 자긍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하면 된다는 군인 정신이 아직까지 몸에 배어있는 김중령. 그 결과 작년엔 혼자 힘으로 장식용 기념품 특허 디자인 등록증을 따내는 성과를 얻었다. 그의 이러한 정신을 가족들이 처음부터 이해하기 쉬웠던 것은 아니다. 왜 그랬나? 보통 뭐 모든 여자들이 그렇잖아요. 남자는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이제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거의 30여 년을 그렇게 살다가 이제 뭐 아침에 안방에서 자고 건넌방으로 출근하고 건넌방에서 퇴근하고 이러니까 24시간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전에는 뭐 그냥 뭐 별거 아닌 문제들이 그냥 넘어가던 것들이 자꾸 걸리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뭐 큰 소리도 나고 나지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로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뭐 이제는 그냥 또 괜찮아졌어요. 편해졌어요. 아무도 안 하니까 누군가 해야 된다면은 우리 남편이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많은 힘은 안 되지만 뭐 도울 수 있으면은 가령 뭐 원고를 본다던가 이런 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 아이디 타이거라는 거를 어떤 상징이 돼가지고 외국인들에 알려져서 우리나라가 한반도도 통일되고 또 선진국가가 돼서 그냥 세계 아주 뭐 5대 강국이니 뭐 10대 강국이니 하는 그런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목표로 우리 어떤 국민들의 어떤 구심점이나 이런 게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사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들이 모두 고향을 찾는다는 추석. 그는 요즘 두 번째 책 출판으로 인해 연휴도 없을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사장님 계세요? 그때 좀 마지막에 좀 교정 좀 보라고 그거 왔어요. 요거를 제가 좀 보니까 조금 좀 수정할 게 있어요. 조금 앉아보실래요? 미국하고 브라질하고 축구 아들의 디자인 작업과 아내의 교정. 이번 책은 가족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지는 책이기에 김중령은 더욱 신경이 많이 쓰인다. 우리나라가 결국은 올림픽하고 월드컵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에 알려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긍심을 가지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평창이 또 이거를 동계올림픽을 하게 되면은 이젠 지방에서 하기 때문에 도리어 또 목표도 분단 국가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명분도 있고 또 우리가 좀 평화 통일이다 하는 이런 것도 좀 국민의 염원도 있고 그래서 이 3대 스포츠만은 참 꼭 유치해서 해야 되겠다. 대사의 일이 어떤 치밀함이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분이라고 보면 돼요. 저희들이 이게 책을 발간하면서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간관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오탈자의 컴마 하나 찍는 거, 점 하나 찍는 것까지도 세심하게 이렇게 보시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의 완벽 수준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가 그 김 선생님이 보는 느낌이에요, 지금도.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국가 상징물 지정을, 그죠? 김중영의 남다른 애국심으로 국가 상징물을 개인이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왔고 요즘은 이번 책을 통해 그에게 새로운 관심사가 생겼다. 현대 스포츠를 유치하게 되면은 그 유치한 국가가 5개 국가입니다. 5개 국가는 전부 다 선진 국가인데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일본, 미국, 이태리, 그 5개 국가가 요거를 그 지금 유치를 했는데 이걸 트리플 크라운 국가라 합니다. 그 크라운 국가는 전부 다 선진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다 요걸 유치를 하게 되면은 거기 트리플 크라운 그 6대 국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6대 국가에 저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자부심이고 그것만 그렇게 알아진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뭐 저는 선진국에 도달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오늘은 김중영에게 특별한 만남이 있다. 아, 너 지금 오랜만이다, 야. 오랜만이다. 야, 그게 여기 와서 그랬고. 나 지난번에 못 와가지고 그랬고. 그래, 뭐, 건강은 이상하고. 얼굴 좋아 보인다. 동기생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같이 아파트에 살던 그 유병인 동기생이고. 여기는 저 교육사에서 그 연구관으로 계시고. 또 현재 여기는 저 군사학교 교수로 계시고. 여기 이제 재향군인의 그 담당관으로 계시는데 마침 여기 동기생이 그때 우리 근무할 당시에 그 김효인 동기생이 좀 그때 그 지병을 해가지고 여기 좀 병원에 있다가 운명을 하셔가지고 지난 6월 6일 날 그 현충일 때 제가 못 와서 좀 오늘 와서 내일 모레가 또 구경하고 그래서 그냥 와서 좀 조의도 좀 하고 그리고 뭐 동기생들하고 좀 얘기 좀 하고 그러고 그냥 왔습니다. 참 그렇게 하니까 뭐 부모들 좋아해서 참. 김중영은 한동안 상징물 연구에 지필까지 하느라 두문불출했다. 오랜만에 만난 전우들 앞에서 그는 옛 추억이 떠오르는지 쉴 새 없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낸다. 또뭐 맨날 그냥 혼자 바빴지 뭐. 항상 부지런하죠. 그리고 남들보다 먼저 뭐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일을 할 때 이렇게 솔선해가지고 우리 훈련을 받고 뭐 이렇게 하면은 서로가 뒤로 빼고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그런 일을 좀 책임지고 하고 그래서 우리 매도 좀 많이 맞았죠. 사람이 굉장히 열성적이에요. 그리고 참 우리 동생 가운데서도 아주 뭘 이렇게 일을 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 있고, 또 상급자들인데 이래 하는 거 보면 아주 열성적으로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김원기가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의 군생활 신조는 매사의 정직, 성실이었다. 전후방 야전 생활과 더불어 다양한 병과 특기를 풍부하게 경험함으로써 더 넓은 시각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나라, 애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항상 저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좀 나라를 좀 생각하고 나보다는 부대의 그 일이나 이런 것들이 뭐 안 하고 나면은 좀 깨라트해가지고 꼭 내 마음대로 내가 만족하게 될 때까지 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좀 하려 그러고 또 뭔가 좀 차관하려 그러고 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들의 발걸음이 닿은 곳은 동기생 고 김희연의 묘. 군생활 하느라 바빠서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봐 주지 못해 늘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더욱 큰 동기였다. 그 이제 전방에서 이 소식을 듣다 보니까 제가 지금 올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여건상으로는 참 여기 대전까지 온다는 거는 좀 제한이 많았기 때문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육군본부에 와가지고 근무하면서 뭐 이제 보니까 그 동계회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6월 6일 날에 우리 동계에서 쫙 와가지고 우리 동기생들 여기 돌아가신 분들한테 이제 저희들이 전부 다 조의를 표해요. 그때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해오는데 여기서 그때 본 거예요. 근데 가족이 그때 와갖고 동현이 엄마가 나를 손을 붙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다 술을 따라놓고 제가 그거 하면서 참 마음이 좀 울컥하고 못 본 게 그 가족한테는 참 면목이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 왜 못 오신 건가요? 그래서 전방에서 뭐 하다 보니까 참 올 수가 없었어요. 동기생이 이런 일을 당하면은 당연히 와야 되고 또 우리가 스스로 또 오고 싶어 한 마음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군인은 어디까지나 임무가 우선이고 그렇다 보니까 저도 전방에 있으면서 이 소식을 접하고 정말 슬픈 마음이었었는데 그때 마침 또 저희가 훈련이 들어있어가지고 훈련하느라고 못 와가지고 정말 오는 동기생들에게 어떤 그런 좀 못 가서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달도 하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격려하자. 격려. 청춘을 군에 바치고 이제는 예순을 바라보는 남겨진 예비역대. 30여 년 이상을 이어온 그들의 뜨거운 전우애가 느껴진다. 김중령이 뒤늦은 고향길에 오른다. 별일 없으시고요. 여기 뭐 이게 잘 그래도 해놓으셨네. 아예 다 찢어져가지고. 그래요. 엄마 올해 저 깨 뭐 이런 거 잘 된 거야? 얘는 올해 목년이라고 그래도. 근데 비가 와서 나가봤을 때 제대로 그 다 단서 모르겠어. 썩었잖아. 비가 와서 늘 받기만 하였기에 오늘은 김중령이 어머니를 위해 팔을 걷고 돕기에 나섰다. 근데 이렇게 또 해놨지? 어머니한테 좀 죄송하죠. 제가 자식된 돌에서 좀 찾아뵙고 했는데 또 어머니를 제가 같이 모시려고 해도 그 농촌에서 오래 살으셔가지고 아파트에서 못 사신다 그래요. 그리고 뭐 하루만 지나도 그냥 뭐 답답해서 모시기 때문에 여기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합니다. 현역에 있을 때는 나라의 아들로서 군 생활에 충실했고 전역 후에는 상징물 연구를 통해 더욱 바빠진 김중령에게 어머니는 내심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하긴 자주 보다요.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해요. 그 먼 데서 어떻게 자꾸 올 수가 있어요. 날 저 뒤리 가려고 가자 그러지만 아이 나는 내가 있는 게 더 좋다고 안 갔다 그래요. 아드님 한 번쯤 내려오면 좋으시겠어요? 야, 또 저태 또 작은 아들이 있으니까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있겠느냐고 하지만 어머니에게 있어 김중령은 남다른 자식이다. 이거 다 이런 거야? 태어나기도 전 김중령은 이미 죽을 고비를 한 번 넘겼다고 한다. 어머님이 그 6.25 때 여기에 바로 북한군이 내려오다 보니까, 북계군이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에 그냥 바로 그 북계군 수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피치 못하게 총 갖다 들이대고 이래가지고 밥을 안 해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옛 집터를 찾아간 김중령 모자. 방에 있는데 아이 젊은 사람들 좀 나와봐. 왜 그랬느냐. 아군들이 들어왔대. 아군들이 들어와. 우리 고구마 캐서 좀 쪄다 주자고 그러더라고. 그걸 캐라 그래서 밭에 와서 이렇게 캐다 하니까 뭐 시커먼 사람 뒤에 어디 막 뭐 하는 거냐 막 소리고 이 뭐 하는 거냐 그러면 막 발로 차고 막 그러니까 우리는 이민군들한테 뒤어가지고서 뭐 말도 못하고 그냥 이래 뛰고 할머니가 아유 우리는 아군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고구마 캐다 주려고 그랬다고 팔레미르라고 그래대. 그래 팔레미르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간 것 같은데 26 꽃다운 나이에 죽을 위기에 처한지도 모르고 따라 나섰던 그 길. 60여 년이 지난 세월 뱃속에 있던 자식과 함께 걷는 이 길에서 가물가물한 옛 기억을 떠올려본다. 제가 어머니 얘기하는데 어디 여기 옛날 집이었다 그러는데 요거 뒤에 있었다고요. 저 뒤에 잣나무 저 뒤에 있었다고요. 그게 잣나무예요? 요 잣나무 큰 게 있잖아요. 예, 소나무가 아니고 잣나무예요. 당시의 학살 현장은 이제는 옛 기억을 잃어버린 듯하다. 위험한 순간 어머니는 기지를 발휘해 홀로 살아남았다. 정말 그럼 정말 아군이래요. 그러니까 아군이라고 아군이라고 막 볼로 딱딱 그래.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이래나 저래나 뭐 아군만 같으면 내가 아군 표시를 보여드리지요. 그러면서 팬트 호주 모이를 여기다 하나 달고 뭐 접어야 그때 태우긴 요거 조그만 해요. 그러니까로 착착 접어서 거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상긋 땡겼어요. 그러다가 난 이게 정피니까 그러면 날 정 그거를 못 믿으면 이걸 보라 그랬는데 이렇게 내가지고 확 피치니까로
이렇게 막 치다보더니만 정말 그러냐고 태국을 보고 깜짝 놀래더라고요. 어머니가 그 6.25 겪은 거 이런 걸 생각하고 또 6.25 그 육군본부에서 이제 그 참전수기 쓰면서 6.25 그 전쟁의 실상을 정확히 알고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어머니가 참 이런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래서 나름대로 그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군대 생활을 한 30년 하면서 그래도 나라에서 독을 먹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거는 그래도 애국하다가 가는 길이 하다. 그래서 이제 그건 국가 상징물이나 이런 걸 좀 나름대로 좀 착안하게 된 것 같아요. 어머니 뱃속부터 남다른 경험을 한 김원길 중령. 국가 상징물을 향한 그의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진다. 다양한 축제로 볼거리가 많은 10월. 평소 상징물 연구차 여행을 즐기는 김중령. 오늘은 엑스포 과학공원을 찾았다. 때마침 한중수교 15주년을 기념한 슈퍼차이나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었다. 김중령의 발걸음이 덩달아 바빠진다. 조금 제가 요거 좀 상징물이 좀 갖고 좀 한 데는 시간을 내서라도 좀 가서 좀 보면서 좀 견문을 넓히려고 합니다. 그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역시 중국의 상징물이 될 만한 기념품들이다. 중국 하면 말장성도 떠오르고 그 다음에 용도 떠오르는데 우리나라는 없어. 이게 참 이상하네. 한참을 둘러보던 김중령의 발걸음이 멈춰선 곳은 다름 아닌 한비탑. 제가 1993년도에 대전 엑스포를 할 때 한 번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왔을 때는 하도 이 한비탑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좀 올라가고 싶었었는데 못 올라가 봤어요. 그래서 대전을 상징하는 건 한비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냥 한번 좀 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대전은 한비탑이 그냥 대전의 상징 같습니다. 한비탑은 지형적 특성상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는 중요한 도시의 상징물이다. 그래서인지 김중령은 내부도 더욱 꼼꼼히 살핀다. 한비탑은 총 높이가 93m고요. 93m인 이유는 1993년에 대전 엑스포가 이제 개최된 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93m로 잡았고요. 총 전체적인 개념은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합니다. 엑스포 자체도 93일간 열렸고요. 93년. 예. 1993년도에 개최됐다라는 것을 이제 기념하고 뭐 이제 그런 의미로다가. 왜 한비탑이라고 합니까? 우리 이제 그 한이라는 글자가 매우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 이제 대전이 이제 원래 이름이 이제 한밭이었고요. 그렇죠. 큰 밭이라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듯이 이제 우리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해서 큰 빛이 미래로 뻗어나가라라는 의미로 한비탑이라고 한 겁니다. 예. 여기 지금 화강나무로 돼 있다. 평소 상징물을 많이 보고 연구하는 김중령이지만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관계자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 지금 소하고 이제 생산해내는 곳이기 때문에 한빛이라는 말 의미 자체가 큰 빛이고 또 대전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게 한밭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같은 한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쉽게 기억을 하시고요. 또 연구개발 특구가 또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복합적인 이미지 상승 효과를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엑스포가 개최된 지 14년. 잘 만들어진 상징 기념물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아있는다. 김중령은 국가 상징물도 하루빨리 생기길 바란다. 상징물을 만들어가지고 또는 뭐 기념품을 만들어서 어떤 돈을 벌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또 제가 그걸 통해서 어떤 제 명예를 놓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염원하는 평화 통일과 그 다음에 선진 국가로 해서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그거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단합되고 해서 잘 된다면은 그거 외에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중령은 IT 타이거가 꼭 국가 상징물이 되길 바라는 것은 아니다. 다른 이들에게 계기가 되어
세계인들이 기억하는 상징물이 만들어지길 원하는 것이다. 김중령의 바람은 오직 하나. 세계 속에 우뚝 솟은 대한민국이다. 김원길 육군 예비역 중령은 한때 주위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우리나라 상징물 연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특허 디자인 등록까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김원길 중령의 다음 목표는 우리나라 3대 스포츠 개최입니다. 88 서울올림픽, 2002 한일 월드컵,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이미 2번의 고배를 마셨지만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하죠. 우리 국민 모두와 김원길 중령의 소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100년 전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